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여드름 피부일 때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약 10년 정도를 여드름 피부로 살았었죠. 성인 되면 여드름 나아진다는 말만 믿고 기다려도 여드름은 절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이때 당시에는 밖에 나가서 지하철만 타도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피부가 좋아 보이는데 왜 나만 안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루에도 10번씩 했었어요. 그리고 누가 볼까봐 얼굴 들고 다니기도 쪽팔렸고 눈 마주치기도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을 피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심할 때는 여드름 피부 때문에 죽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고요. 처음 여드름 피부가 되고 나서 이곳저곳 인터넷을 정말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대부분 하는 말이 똑같았어요. 세안법이 잘못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세안법이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루 2번씩 클렌징을 하고 이중 세안을 하고 60초 세안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 누구보다 세안에 집착했어요. 세안 못하는 날이라도 오면 여드름 생기는 줄 알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습니다. 여행이라도 가는 날에는 클렌징 폼을 한 통 챙겨서 떠났고요. 근데 문제는 막상 세안을 열심히 해도 여드름은 그대로였어요. 게다가 얼굴은 더 따가워지고 여드름은 더 심각해지기도 했죠. 오랜 기간 동안 세안에 집착을 했는데 세안을 아무리 해도 여드름은 그대로니까 세안이 정답이 아니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던 다른 방법들을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양배추즙도 먹어봤고 환도 먹어봤고요. 피부 장벽에 좋다는 크림도 써보고 칠스킨법, 닥토, 1일 1팩, 각질 제거, 한의원 치료 등등 별거를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여드름은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당연히 피부과도 갔겠죠. 여드름으로 유명한 피부과도 수소문해서 찾아갔었습니다. 피부과에 가면 압출 레이저 패키지 20회 정도 하면 200에서 30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중학생 때 한 번, 고등학생 때 한 번, 성인 되고 한 번, 총 3번 정도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피부과에만 600만원 넘게 사용을 한 거죠. 압출은 또 왜 이렇게 아픈지 할 때마다 진짜 환불받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관리사분은 예뻐지려면 이 정도 노력은 감수하셔야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을 듣고 내 노력이 부족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피부과만 믿고 돈을 썼지만 피부과에 가도 피부가 좋아지는 건 그때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올라온 여드름을 압출하면 바로 직후에는 여드름이 사라져 보였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여드름 피부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방법을 해도 매끈 피부는 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이번 생에는 여드름 피부로 사는 게 내 운명이구나 하고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면 여드름 피부가 보이니까 포기를 하려다가도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뭐가 잘못됐을까 생각을 하면서 여드름 피부 탈출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저만의 가설을 세워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공을 했어요. 그렇게 바라던 매끈한 피부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드름 피부의 고통에서 해방되었다는 게 정말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피부가 좋아지니 주변에서 어떻게 피부가 좋아졌는지 알려달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컨설팅까지 하면서 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했던 방법 그대로를 적용해보면서 임상 데이터를 쌓았었죠. 다른 분들에게도 제 방법이 먹히더라고요. 컨설팅을 해드려서 여드름 피부를 탈출하신 분들의 후기를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피부가 좋아졌다고 후기 남기신 분들의 사진을 함부로 쓰지는 않는데요. 감사하게도 사진을 써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셔서 사례를 공개해드려요. 10대 여학생분 후기입니다. 1개월 차에 이마랑 볼에 우둘투둘했던 게 엄청 가라앉고 화농성이 안 생긴다고 하십니다. 2개월 차에는 트러블이 거의 다 사라지셨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드름 새로운 게 하나도 안 나는 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봤을 때는 일반 카메라로도 굴욕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외에도 피부 좋아졌다고 후기 남겨주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안 없어지던 트러블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시네요. 수부지 타입인 분도 3주차 만에 얼굴에서 여드름이 사라졌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제가 직접 경험을 하고 컨설팅을 하며 이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만의 4단계 피부관리법을 만들었고 이를 더마프레임 4단계로 정의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핵심은 결국 4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이었어요. 1단계 더마 체크입니다. 본격적인 관리 전 잘못된 정보와 과장 광고를 체크하고 걸러내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정보만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피부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옳은 정보의 기준을 스스로 확립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광고에 흔들리지 않고 과학적인 피부 기초 원리 위에서 관리법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2단계 더마 매치입니다. 자신의 피부 특성과 생활 환경, 습관 등을 분석해 내 피부에 맞는 관리의 방향성을 찾는 단계입니다. 단순히 지성, 건성 구분을 넘어서 제가 독자적으로 검증한 7가지 피부 관리법을 통해 개개인에 맞는 피부 관리 방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3단계 더마 라이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단계의 목표는 화장품, 피부과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여드름 자체가 나지 않는 피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드름 탈출을 위해서 시도하는 겉핥기식인 화장품 교체에만 의존하지 않고 인생 전반을 속속들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조정해 여드름이 나지 않는 피부를 만듭니다. 4단계 더마 가드입니다. 개선된 피부 상태를 지키고 재발을 최소화하는 장기적 관리 전략 단계입니다. 계절 변화, 해외 출장, 주야 근무 패턴 변화 등 다양한 변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만의 관리 노하우를 축적해 안정된 피부 컨디션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로 접근하면 기존의 단편적인 관리법과 달리 화장품에 의존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여드름이 나지 않는 피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각 단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1단계 더마 체크입니다. 저는 가장 처음 여드름 피부가 됐을 때 가장 의문이고 막막했던 게 있는데요. 대체 원인이 뭐지?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 말을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다 다른 말을 해서 헷갈리는 거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한테 맞는 피부 관리법을 찾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을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어요. 대체 뭐가 문제일까? 왜 시중에 알려진 방법들을 따라해도 안 좋아질까? 이것저것 온갖 거를 해보고 나서 지친 저는 하루 종일 보던 피부 영상을 그만 보고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1, 2개월 동안 피부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논문과 전문 서적을 통해 과학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제가 직접 시행착오를 하면서 느꼈던 경험과 이론들을 대조해가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찾아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하고 난 후에 저는 후회했습니다. 진작에 할 걸. 왜냐하면 그 이후에 피부 관리에 관한 정보들을 보니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정확히 구분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는 국내의 피부 과학 저널과 교과서, 연구 리뷰 논문 등을 꼼꼼히 살펴보며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흔히 말하는 이중세안을 하면 여드름이 예방된다는 조언이 대부분의 민감한 여드름 피부에게는 해롭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극소수의 예외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민감성 여드름 피부에게 이중세안은 불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여드름 안 나려면 이중세안 해야 한다고 해서 한 2, 3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나 2, 3년을 계속해도 여드름은 계속 생겼습니다. 피부는 더 예민해졌고요. 이중세안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아요. 여드름이 나는 원인은 피지가 모공을 맞기 때문이다. 그럼 좁쌀 여드름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이 피지와 세균이 만나면 염증이 생기고 화농성 여드름이 생긴다. 그래서 피지를 없애야지 모공이 안 막히고 여드름도 생기지 않는다. 이 피지를 없애려면 이중세안을 해야 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여드름의 원인은 피지가 맞습니다. 그러나 몸에 있는 피지는 실제로 이중세안을 해야지만 지워지는 건 아니에요. 짧게 클렌징을 하는 정도만 해도 충분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미 여드름이 나고 있는 민감한 피부에 이중세안은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 이유는 이중세안이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기 때문이에요. 클렌징의 주요 성분은 계면활성제입니다. 계면활성제가 세정의 역할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피부에 있는 장벽도 같이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피부는 약해지고 약해진 피부에는 세균이 쉽게 깊숙이 침투하게 되고 여드름이 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매일매일 하루에 2번씩 클렌징을 하고 이중세안을 하게 되면 피부가 예민해지게 되면서 여드름이 더 많이 나게 됩니다. 그럼 꼭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계셔요. 저는 피부는 속은 건조한데 겉은 지성이어서 기름이 폭발해요. 그래서 무조건 클렌징을 2번씩 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높은 확률로 지성 피부가 아니라 피부 장벽이 너무 망가진 케이스일 겁니다. 피지 분비는 당연히 개인차가 있지만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고 피부 장벽이 무너진 상태라면 피지가 더 많이 분비가 될 수 있습니다. 피부가 망가지면 수분을 담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외부 공격에 취약해지게 되죠. 이때 피부는 건조해지고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게 됩니다. 그럼 피부는 이를 보상하기 위해 유분을 더 많이 내뿜게 돼요. 이런 분들 특징이 피부 안은 속건조 수부지인데 겉은 피지랑 유분기는 많아서 번들거리는 피부가 됩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피지가 많이 나오니까 모공도 커지고 귤껍질 같은 화산송이 피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여기서 더 큰 악순환을 만드는 행동을 하는데요. 이 과한 유분기를 없애겠다고 이중세안을 합니다.
그럼 피부 장벽이 더 많이 날아가게 되고 피부는 점점 더 건조해지는 현상이 발생하죠. 이렇게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가 망가지는 만큼 세균도 침투하기가 쉬워지면서 여드름이 더 잘 나는 환경이 되고요. 이때 피부과에 가면 피지 조절제를 먹으라고 하던지 수분을 채워주는 100만원, 200만원짜리 시술을 하라고 하던지 레이저를 맞으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부 장벽은 이미 망가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피부에 대해 본질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피부 업계가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도 알게 되니까 보는 눈이 더 명확해졌어요. 현재 피부 업계는 정보가 흘러 넘치는데요. 이 흘러 넘치는 정보들 사이에 맞는 정보와 틀린 정보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결론부터 말하면 물론 좋은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돈만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들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여드름 피부가 됐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유튜브, 네이버에 검색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문제는 유튜브 영상 콘텐츠 등을 만드는 곳은 대부분 화장품 회사나 피부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장품 회사나 피부과는 여드름 피부인 사람들에게 화장품이랑 시술을 마케팅해서 팔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웬만하면 화장품 회사에서 협찬 또는 광고를 받는 인플루언서들이죠. 즉 화장품에 관련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화장품 또는 시술 등을 판매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화장품 회사랑 피부과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화장품 회사는 화장품을 많이 쓰라고 말을 해야 하고 피부과는 피부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야 고객들이 돈을 쓰고 화장품 회사랑 피부과도 먹고 살 테니까요. 일반 뷰티 인플루언서도 화장품 광고를 받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화장품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면 다음 광고는 당연히 안 들어오겠죠. 그러니 당연히 광고받는 화장품에 대해서 좋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화나는 건 여드름을 없애는 내용에 대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 중에 진짜로 얼굴에 심하게 여드름이 나서 몇 년간 고생해 본 적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뾰루지 몇 개 난 걸로 여드름 피부 관리법이라고 영상을 올리는 경우도 많죠. 인스타 광고는 더 심한데요. 인스타 화장품들은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어떻게든 화장품을 팔아먹기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요. 광고 링크 타고 들어가서 볼 수 있는 화장품들은 전부 후기 조작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후기 조작이나 과대 광고는 예전부터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어요. 유명한 연예인 또는 의사를 내세워서 효과가 좋다고 광고를 하지만 정작 광고하는 연예인 또는 의사는 전혀 화장품을 쓰지 않는 경우도 있죠. 이처럼 실제로는 대부분 여드름을 경험해보지도 않았으면서 효과가 좋다고 말하는 의사, 연예인 광고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인스타 과대 광고를 보고 화장품을 구매하신 분들 중에서 오히려 피부가 안 좋아진 분들도 계실 거고 별로 효과를 못 느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에게 상담 받으러 오신 분들 모두 이런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물론 모든 업체나 전문가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상당수 업체가 판매를 우선시하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난무하는 현실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1단계가 중요해요. 그렇기에 여러분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 다음 2단계인 더마 매치 단계입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부는 다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맞게 관리를 해야 한다. 지금 피부가 좋아진 시점에서 저는 이 말에 100%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피부 관리법을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바로 내 피부가 지성이냐 건성이냐 이걸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미디어에서는 지성이냐 건성이냐를 구분하라고 알려주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제 피부가 지성인지 건성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또 지성 건성을 구분하는 방법이 말이 전부 다 다르고 정확한 구분법도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헷갈렸습니다. 누구는 세수하고 직후에 바로 땡기면 건성이라고 하고 누구는 세수하고 바로 직후에 보면 안 되고 한두 시간 후에 얼굴이 땡기는지 안 땡기는지를 봐야 한다고 하고요. 심지어 사람마다 땡기는 느낌도 다 다르고 주관적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기준을 명확히 잡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무엇보다도 피부 타입을 지성, 건성으로 나눠서 피부 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실제로 뭔가 내 피부에 적용하는 게 어려웠어요. 예를 들면 지성 중에도 기름이 폭발하는 지성이라면 유분기가 없는 수분크림을 사용하라고 하는데 그럼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 기름이 나오는 지성이라면 유분기가 조금 들어간 수분크림을 사용해야 하는지 기준점을 잡는 게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스스로는 기름이 많아서 지성인 줄 알았는데 진짜 지성이 아닐 수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산 증인인데요. 저는 피부가 안 좋을 때는 항상 오후 3시에서 4시만 되면 기름이 폭발해서 수시로 기름 종이를 안 하면 얼굴 전체에 기름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종이도 10통 정도 넘게 사놨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기름 종이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그냥 있어도 기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용적이고 지금 당장 써먹고 구분이 명확한 피부 구분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만의 7가지 피부 구분법을 개발했고 지금도 항상 피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7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지성, 건성, 복합성 정도로는 내 피부를 설명하기 어렵고 각자 다른 특성과 패턴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을 컨설팅하며 데이터를 쌓았고 이를 토대로 7가지 피부 상태 구분법을 더욱 구체화시켰습니다. 이 구분법 덕에 개개인에게 맞는 관리법을 정확히 제안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이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여드름을 탈출했습니다. 이분은 피부가 좋아지신 분인데요. 한두 달 만에 피부가 좋아져서 주변에서 물어볼 정도라고 하시네요. 딱 맞는 유형으로 관리했더니 여드름이 사라졌다고 좋아하셨어요. 화장품에 그간 날린 돈이 아까우셨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3단계 더마라이프 단계입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피부를 매끈하게 만드는 실질적인 개선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이 3단계의 목표는 단 한 개예요. 화장품, 피부과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근본적으로 여드름 자체가 나지 않은 피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1단계와 2단계를 통해 여러분은 이미 어떤 정보가 옳은지 구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알았고 내 피부를 파악해 맞춤형 관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아셨을 겁니다. 3단계에서는 이 기반을 바탕으로 실제로 생활 습관, 환경, 피부과 사용법, 화장품 사용 패턴 등을 점검하며 인생 전반적으로 여드름이 나는 원인을 체계적으로 없애가며 근본적으로 여드름이 나지 않는 피부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문제는 여드름을 유발하는 표면적인 원인에만 주목해왔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드름이 나면 첫 번째로 화장품을 바꾸거나 새로운 스킨케어 루틴을 시도해봅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은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는 일시적인 해결에 불과합니다. 설령 화장품을 바꿔도 여드름을 유발시키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면 여드름은 계속 반복적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피부과를 가도 똑같아요. 이미 여드름이 나고 있는 상태라면 아무리 압출을 하고 레이저를 맞는다고 해도 여드름은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현상을 직접 계속 몇 년간 겪다 보니 여드름이라는 현상 자체를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드름은 단순한 피부 표면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라기보다는 피부 전반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여드름은 단순히 화장품, 피부과만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모든 요소들이 하나의 여드름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들면 눈썹 문신 한 것만으로도 얼굴 전체에 여드름이 올라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집을 이사하고 나서 바뀐 집 환경 때문에 여드름이 나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유독 곱창만 먹으면 여드름이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여드름을 인생 전반의 문제라고 보지 않으니 이런 것들이 원인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죠. 따라서 근본적으로 여드름이 나지 않는 피부가 되려면 내 인생 전반에 걸친 이 복잡한 여드름 생태계를 하나하나 분석을 하고 나의 여드름이 나는 원인 자체를 체계적으로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단순히 화장품을 바꾸자는 지엽적인 해결책을 넘어서 왜 내 피부가 예민해졌지? 나의 어떤 행동이 피부 장벽을 약하게 만들었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내 인생에서 여드름이 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게 되고 나만의 여드름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궁극적으로는 여드름 자체가 나지 않는 피부가 될 겁니다. 여러분도 꼭 단순히 화장품을 바꾸자는 지엽적인 질문을 넘어서 왜 내 피부가 예민해졌지? 나의 어떤 행동이 피부 장벽을 약하게 만들었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3단계를 성공적으로 거치면 피부는 안정화되고 여드름은 더 이상 나지 않게 될 겁니다. 근데 여드름이 나지 않게 되어도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있어요. 다시 재발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입니다. 실제로 네이버에 검색을 해봐도 여드름을 없애고 나서도 재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여드름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꼭 아셔야 해요. 그리고 여드름이 다시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도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죠. 사실 4단계는 앞선 1, 2, 3단계를 전부 다 완전히 끝마쳤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통달하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 단계에서 올바른 피부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나에게 맞는 피부 관리법에 대한 방향성도 알았으며 과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행 플랜부터 여드름이 나는 원인 자체를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원래는 여드름이 다시 올라오면 당황했을 테지만 이제는 달라지는 거죠. 1, 2, 3단계에서 터득한 지식들을 활용해 재발 시 원인 요소를 빠르게 찾아내는 체크리스트와 로직을 이미 몸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면 단순히 당황하는 대신 최근에 뭐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요 며칠 이거 해서 그렇구나 등 원인을 곧바로 파악하고 수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여드름이 재발하시는 분들을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1, 2, 3단계는 일단 모르고 피부에 대한 지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병원에서 주는 스테로이드 처방받고 고쳤다가 한두 달 후에 또는 6개월 넘어서도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그냥 인터넷에 보이는 관리법 이것저것 하다가 우연히 얻어 걸려서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에스테틱 같은 곳에서 관리하고 나아졌다가 재발해서 계속해서 에스테틱 같은 곳에 비싼 돈을 주는 경우도 많고요. 사실 이런 분들은 언제든 여드름이 재발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 4단계를 완성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특정 화장품 브랜드나 시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피부 상태를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자립력을 갖추게 됩니다. 저는 이제 피부가 좋아지고 나니까 특정 브랜드 제품을 꼭 써야지만 피부가 좋아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는 저는 어떤 제품을 쓰든 저랑 크게 안 맞지만 않으면 전부 다 괜찮거든요. 여기까지 4단계 중 극히 일부 개념과 흐름만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영상에서는 핵심 디테일을 모두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힌트를 얻어 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모든 내용을 영상 한 편에 담기에는 너무 방대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개개인의 피부 상태와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기 위해선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설명이 필요하고요. 여드름 피부를 탈출하는 방법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간단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모를 뿐이에요. 내년 이맘때쯤을 상상해보세요. 지금과 똑같이 잘못된 방법으로 피부 관리를 하면 계속 여드름 피부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앞으로 인생에서 직장 면접도 보고 승진도 하고 연애도 하고 해외여행도 가서 사진도 찍고 해야죠. 언제까지 여드름 피부 때문에 내가 숨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너 피부가 그게 뭐냐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매끈 피부로 아무 고민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저는 여드름 피부로 살아가면 인생에서 손해보는 게 엄청 많다고 생각해요. 피부과 비용도 있고요. 화장품 비용도 있고 대인기피증 때문에 정신적인 비용도 있고요. 영양제 비용도 있고 양배추즙, 화장품 기기, 면접, 소개팅 등에서 첫 만남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등 1년에 이 모든 것들을 하면 최소 500만 원을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이 손해를 그만 보고 싶을 거라고 생각해요. 500만 원의 손해를 그만 보고 매끈 피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이라면 여드름 피부 탈출이 간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영상을 보고 감을 잡으셨으면 제가 알려드린 4단계를 거쳐서 혼자 해보셔도 됩니다. 물론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시행착오를 견디고 계속 하다 보면 매끈 피부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행착오 없이 가장 빠르게 여드름 피부를 탈출하고 싶은 분이 있죠.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기회에 저와 함께 제대로 여드름 피부 탈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겪어온 10년간의 시행착오를 단축시켜 드릴게요. 아마 앞으로 두 가지 인생 중 한 가지 인생을 선택해서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온갖 시행착오를 겪고 앞으로도 여드름 피부로 살아가면서 끔찍한 고통을 느낄 것인지. 두 번째, 매끈 피부가 된 노하우를 얻고 매끈 피부가 되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매끈 피부가 되겠다고 선택을 하신다면 제가 여드름 피부를 탈출했던 노하우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행착오 없이 효과 보신 분들처럼 빠르게 여드름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노하우는 여드름 피부일 때 손해보는 비용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00만원 손해보는 거 생각하면 완전 혜자인 가격이죠. 피부과 가서 효과 없는 거 생각하면 전혀 손해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드름 피부일 때 항상 생각하던 게 있는데요. 누가 좀 여드름 피부 탈출하는 방법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진짜 돈을 얼마를 주던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노하우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태어날 때부터 여드름 피부인 사람은 없어요. 당신은 원래 매끈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방법으로 피부 관리를 했기 때문에 여드름이 생긴 겁니다. 지금 당장 원래 나의 매끈한 피부를 되찾으세요. 저는 여드름 피부를 탈출하고 정상 피부가 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사라졌죠.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즐거워졌습니다. 많은 추억도 쌓을 수 있게 되었어요. 돈도 더 많이 벌게 됐고요. 자신감, 자존감은 당연히 챙길 수 있었습니다. 효과 좋아 보인다고 아무나 무턱대고 신청하지는 마세요. 간절하게 여드름 피부를 탈출하고 저처럼 매끈 피부가 되고 싶은 분만 신청하세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도 약 10년 정도 여드름 피부로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굉장히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의 스트레스와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여드름 피부에서 탈출하고 매끈하고 깨끗한 피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